안녕하세요. 홍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격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은 저희가 코비드 19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면 약 2일에서 14일 정도의 추정 장복기를 거친 뒤에 발열이 37.5도까지 올라가거나 이제 기침이 나거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고 계시는 통계는 2020년 11월 13일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는 국내 발생이 162명, 해외 유입이 29명 해서 누적 확진 환자가 28,000명 가량이 됐었고요. 사망 환자가 488명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두루 이렇게 분포가 보이는데요. 네, 특히나 서울 경기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고, 네, 대구에서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경남권이나 이제 전라도 쪽은 확진자가 조금은 덜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시대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비대면 사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 행동 수칙 10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m, 최소 1m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네. 간격이 어렵지 않더라도 마스크를 저희는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고 있고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는 그야말로 비대면 사회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양상으로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것들이 변화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코로나의 비접촉은 국경을 막고 네, 도시를 봉쇄하고 난민을 막고 인종주의를 증가시키고 반이민 정서를 높이고 무역은 축소시킬 것이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서 2주 격리하고 또 올 때 2주 격리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비접촉에 대한 거를 인식하고 해외를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백신 여건이 있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해외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을 도입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서히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가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 여행도 차단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여행업과 숙박업은 어두워질 것이고, 무역도 힘들어지고, 외국인 학생에 의존하던 사립대학은 힘들어지고, 해외 취업은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국내 기업도 위험과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경제, 잉여와 기회의 종말이 오고요.
그 마이너스 경제가 되면 이제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한번 저질러봐 라는 여유는 사라지는 사회가 됩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이나 기업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뭐 9시 이후에는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일반 서민들에 대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줄었어요. 청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창업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은 기피할 수 있죠. 그래서 도전하는 식이 부족해지겠죠. 지금 저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온라인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의 중심축이 비대면 비접촉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데요. 세부 항목별로는 문화, 레저 서비스가 감소했고 음식, 식료품, 생활용품 등은 거래액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사치스러운 거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거는 줄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배달통, 요기요 이런 앱들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육식 문화를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택시도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앱이 택시와 승객을 잇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콜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있는 장소와 목적지를 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 이제는 택시 앱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호출이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요. 부동산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구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카페도 사용자가 카페에 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미리 음료를 주문해서 가고 나서 단순히 이렇게 받는 행위만 하는 그렇게 비접촉으로 가는 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굿닥이라는 앱이 있는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통해 사용자 주변에 뭐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세탁소도 이제 수거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으로 구축된 이런 망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비대면 사회, 비접촉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균열 일터라고 하는데 안정된 직장이 소멸되고 분산 일터, 분산 근무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20세기의 제조 기반 일의 개념은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입니다.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하고 이를 국가가 보증하면서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의 삶은 사라지고 일 단위로 자본과 만다는 직거래를 하게 된다. 그야말로 일일 알바 뭐 이런 개념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지금 직장에서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온다. 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자,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생활의 변화를 보면요. 소득이 일단 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준 사람이 50% 정도가 됩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업무가 많이 줄었고요. 네, 결국에 업무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사람들을 퇴사시키는 그런 상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93%가 코로나19로 상반기 취업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2021년도 취업에 대한 문턱은 너무 높아졌고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채용이 연기되는 곳이 많아서가 50% 이상인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저희가 고신대를 다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예배의 구조는 어떻게 변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면 구조를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요. 온라인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대화형 챗봇, 그리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 집단의 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온라인 디지털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과 이미 코로나19 전부터 그런 빅데이터들에 의해서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그 데이터들에 대한 공신력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더 그런 사회에 도입할 거라는 거죠. 온라인에 올라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를 거는 가르고 우리가 수용할 거는 수용할 건지를 이제 분석하는 역량이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가진 맥락을 분석하여 단순한 메시지보다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그런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면 구조를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또 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면서 지폐와 동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가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의 ATM 인출량이 60% 정도 감소했고요. 마스터카드의 비접촉식 결제는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비접촉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경제가 빨리 이루어져서 디지털 결제로 전환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몰매를 맞은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독선적으로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성경에도 왜 긍휼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 시의 비상사태 및 외출 자제 등의 행정명령 등이 떨어진 가운데 한국 교회들 또한 이에 발맞추어 대응하기 위한 전략 짜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본래 주일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는 방법과 미리 녹화 후 예배 시간에 해당 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대면 사회를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건데요. 비대면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려는 대학들이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고요. 수업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대면이 필요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준수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로 실기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목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피해는 뭐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 중심으로 하는 과목들에도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우리 사회에서 정착화된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바로 이 QR코드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어디 들어갈 때 보여주고 발열 체크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QR코드를 발급해서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공공기관인 사회주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설 이용자와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알 수 없고요. 분리된 채로 관리가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불식을 위해 4주 후 자동 파기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코비드를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떼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컨슈머 트렌드, 소비가 변화를 했습니다. 소비 형태도 변화를 했고요. 이제 온라인에서 주로 소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밖에서 접촉으로 소비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 자체도 매우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ongoing crisis,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outbreak, 감염병의 재출현이 되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 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 공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화, 이런 말들이 있는데 New World Order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디프레션, 심리적인 건데요. 사람들이 일단은 일할 곳도 없고 계속 뉴스에서는 연일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물론 이건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뉴스이기도 한데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 뉴스에서 불안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 조성되는 거죠. 사실이긴 하지만 불안해요. 어디를 가면 같이 앉을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면서 우울감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고요. 제 생각은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의사들도 얘기를 하는데 백신을 맞더라도 전 인류가 감기와 독감 같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난제라고 합니다. 인류와 함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를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로 빠르게 변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은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대면 사회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인도는 연일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속출하면서 그 땅덩어리 전체가 무덤으로 변해가는 실상에 놓여 있습니다. 게 극단적인 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대면으로 돌아갈지 비대면으로 돌아갈지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비대면 사회는 문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면 사회로 돌아간다고 해도 비대면 사회에 편리했던 점들을 고수하면서 나갈 거고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비대면 사회와 대면 사회, 이 적절하게 적응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따라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디프레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우울감과 그리고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거나 책을 읽으면서 순화시키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그런 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키워서 잘 이거를 대비하고, 그리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너무 안 좋은 정보들을 취득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정립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극복할 수 있게끔 소리 높이고 화합하는 인류가 될 수 있게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